흔히들 역사는 승리자들의 기록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에겐 비록 승자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운명을 걸고 시대에 맞섰던 인물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주경야독. 오늘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화두가 좀 무거운데요. 네, 그렇죠. 크기도 하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일종의 전기라서 그런데요. 네. 일반적인 위인들의 전기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일단 전기인데 전기하면은 보통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순신 장군 그런 식으로 세종대왕 나폴레옹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카스텔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 인문학자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 학자의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이 학자의 반대편에 있던, 구도로 보면 주인공의 반대에서 핍박을 하던 사람이라 빌런에 해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빌런에 해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입니다. 별의 순간 스테판 츠바이크. 네, 그렇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 별의 순간 언급해서 이거 누가 한 말이야 하고 찾아봤는데 네. 스테판 츠바이크가 한 말이었더라. 네, 유명한 그래서 작가죠. 굉장히 유명해진 거잖아요. 네, 네. 예. 오스트리아 태생의 작가고요. 원래 최고의 이야기꾼이자 최고의 전기 작가라는 수식어가 붙는 작가입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를 진짜 지금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하고 면밀하게 묘사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고요. 네. 광기와 우연의 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거기에 별의 순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는 그의 유작이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지은 그 위로하는 정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몽테뉴의 이야기예요. 네. 수상록을 쓴 몽테뉴 예. 이야기인데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몽테뉴처럼 별 극적인 일이 없는 인물의 이야기를 책 한 권 분량으로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이시안 작가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저는 한 권 읽어도 한 줄을 잘 못 쓰는 스타일인데 이시안 작가도 한 권씩 턱턱 잘 내시던데요. 네, 책은 뭐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책 이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역시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문학자인 카스텔리오의 이야기인데 네. 이 사람 역시 책 한 권 분량의 이야기는 안 돼요. 오히려 이 책의 반대편에 있는 칼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칼뱅요. 그렇죠. 네. 칼뱅은 개신교가 나타날 때 루터와 더불어서 성봉장에 섰던 인물이잖아요. 네.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유행했던 청교도적인 생활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니까 네. 오늘날 미국의 국민성을 나타내는 그 청교도 정신 이것들을 처음에 만들어낸 그 인물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런데 왜 두 사람을 이렇게 대립적으로 카스텔리오라는 사람하고 네. 칼뱅하고 이렇게 같이 맞세웠는가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서인데요. 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책의 제목이 그냥 딱 있거든요. 네. 다른 의견을 말할 권리.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둘을 딱 이렇게 대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스텔리오가 칼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그렇죠. 권리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슈테판 츠바이크는 전기 작가로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물의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말했던 그런 그 저술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츠바이크의 전기는 좀 편향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칼뱅이 정말 굉장한 빌런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조심스러운데. 근데 뭐 카톨릭에 대항해서 신교를 일으켰던 칼뱅은 엄격한 교리를 적용해서요. 루터보다 더 엄격함을 얘기했죠. 그 루터의 와이프는 그 맥주도 만들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보다 루터는 되게 자유로웠던 편이고요. 예. 칼뱅에 비하면 칼뱅은 그의 근거지가 제네바거든요. 예. 여기를 완벽하게 종교적인 도시로 만들어버려요. 종교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도시 전체가 마치 독재 국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감시와 고발로 점쳐되어 버릴 정도라는 거죠. 아, 그 정도였어요. 네. 저 사람 뭐 고해성사를 안 했다. 저 사람 이런 죄를 지었다.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과 설득이 아닌 무조건적인 배제로 대응을 했고요. 그러니까 칼뱅의 성격 자체가 규율이 있으면 하나도 예외 없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네. 물론 그걸 지켰고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굉장히 그 종교에 엄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관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슈테판 츠바이크가 비판하는 것은요. 네.
다른 의견을 가지거나 말할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칼뱅이. 네. 예. 칼뱅은 뭐 반대 의견을 말한 세르베투스 같은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산채로 불에 타 죽게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식의 처형을 한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신교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칼뱅도 역시 똑같은 식의 대응을 한 거예요. 약간 근본주의자 같은. 그렇죠. 예, 애초에 그 구원을 받을 사람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칼뱅이 얘기를 네.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개신교의 가장 그 교리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 그 교리를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이 구원 예정설 뭐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도 맞아요. 뭐 예. 얘긴 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사실 그런 기독교라든가 그 교리 얘기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 종교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건 네네. 아니고 약간 정치적 의미로서의 어떤 표현의 자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이 츠바이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굳이 언론과 관련된 언론 표현의 자유? 또 역으로 보면 정치적 탄압에 대한 얘기를 다룬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츠바이크가 말하는 건요. 다른 의견을 말할 권리가 없는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지금 그 카스텔리오 얘기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칼뱅에 대해서 일단 세르베투스를 처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르베투스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 카스텔리오가 그걸 반발하고 나서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세르베투스와 카스텔리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카스텔리오는 진지하게 제네바에서 칼뱅과 조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칼뱅이 그때 처음에 자기가 프랑스어로 내가 성경을 번역하겠다라고 카스텔리오가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걸 허락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칼뱅이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런 것까지 허락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오. 왜냐하면 어쨌든 성경에 대한 거니까 네. 성경을 해석한다는 번역이지만 해석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칼뱅이 이미 프랑스어로 번역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거 말고 다른 게 나온다는 것을 이제 그 반대한 거죠. 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칼뱅이 그러면서 저 사람은 좀 위험한데? 자기의견을 가진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다른 예. 사람들은 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예, 저 사람은 예. 지금 자기의견을 가지고 딱 나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가 성장할 기회를 뺏어버립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일단 제네바에서 쫓아낸 거예요. 아, 쫓아내고 그리고 자신의 세력이 뻗치는 곳에서 그 사람한테 원래 성직자거든요. 네. 성직자를 못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쫓기다가 계속 이제 몇 년간 생활고를 겪다가 간신히 바젤의 대학에서 자리를 얻게 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세르베투스가 나오니까 그 바젤의 대학에 있던 카스텔리오가 반격을 하려고 예. 이렇게 뭐 책도 준비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정말 또 기가 막히게 또 그런 정보에 밝아가지고요. 예. 그 책을 준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핑계로 종교 재판에 세우려고요. 근데 자기는 지금 제네바에 있고 바젤이니까 자기 세력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몰래 고발을 해서 카톨릭 교회 종교 재판에 세우려고 예. 이렇게 밀고를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요. 근데 아니, 권리고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일종의 네. 탄압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 이런 것을 좀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성공하지 못해요. 종교 재판에 세우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종교 재판에 쓰기 전에 48세 나이로 카스텔리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병으로 죽게 되고요. 네네. 근데 정말 이 칼뱅이 좀 이 책에 의하면 좀 지독한 게 예. 책을 내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책이 나오기도 전에 출판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카스텔리오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유명하지 못했고 예. 그리고 책도 안 남아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 카스텔리오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 책 읽을 때 주의사항이 좀 있다면서요? 네, 이 책을 읽을 때는요. 슈테판 츠바이크의 책 전체를 읽을 때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뭐냐면 스토리가 재밌고 사건도 굉장히 극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역사 자체 팩트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츠바이크가 왜냐하면 자신의 주인공을 내세워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네. 극적 효과를 위해서 빌런을 매우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예, 주관성이 너무 들어간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이 책에서도 카스텔리오와 그가 상징하는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칼뱅을 마치 악마처럼 그리거든요.
심지어 저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은 게 예. 칼뱅의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초상화를 보라. 아, 그 유명한 조상화 있어요. 네네네. 여기 네크 이렇게 한 거. 네네. 예, 예. 이 뾰족한 턱이 네, 너무 사악해 맞아요. 보인다. 네. 뭐 그 손을 보라. 하여튼 그 부드러움이라고 모르는 손을 보라 이런 식으로요. 예. 아니 그냥 평범한 초상화인데 이렇게까지 또 악마적으로 얘기할 것인가 할 정도로 되게 좀 심하게 그 주관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슈테판 추바이크가 살았던 시대가 나치가 득세하던 시절이잖아요. 예. 그런데 슈테판 추바이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아, 그래서 나치를 피해서 도망 다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칼뱅이 카스텔리오한테 한 박해가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 슈테판 추바이크 역시 나치의 탄압을 피해서 영국이나 미국, 브라질 같은 데로 막 그 망명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결국 집에도 못 가고 우울하니까 나중에는 부인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카스텔리오를 보면서요. 슈테판 추바이크가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대입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요. 이 책만 보고 칼뱅 이런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돼서 그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다만 그냥 그래서 이런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여야지 칼뱅에 대한 판단을 이 책만 가지고 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거는 좀 주의사항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칼뱅의 권위나 이런 것들 워낙 강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감히 다른 의견을 내지는 못하는 분위기였지만 네. 그렇다고 칼뱅이 정말 그렇게 독재자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나치게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측면이 네, 있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네. 스테판 추바이크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네, 네. 자, 우리가 끝으로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셔야죠. 네. 이 카스텔리오는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상황을 야만적 폭력이라고 보았고요. 카스텔리오가 그 당시에 이제 얘기한 거예요. 단 한 가지만이 이러한 야만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똘레랑스거든요. 아, 네. 관용. 예. 우리 세계는요. 단 한 가지가 아닌 수많은 진리가 같이 들어설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서로 원하기만 한다면 나란히 모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신념을 판결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능한 일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토론하고 논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신의 신념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념만이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할 거리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이런 자세가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이 가장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OECD 사회갈등 지수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분석한 자료나 이런 거 보면 네. OECD에서 우리나라가 사회갈등이 제일 심한 국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갈등 계속 지금 진영 간 갈등, 이념 갈등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포용할 것이냐. 네. 이런 면에서는 한번 좀 읽어볼 만한 네.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스테판 추바이크가 아까 얘기한 별의 순간 네. 이산 작가는 혹시 별의 순간을 맞이했습니까? 이제 앞으로 별의 순간을 찾아야죠.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최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괜찮은 방법인데요.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저한테도 별의 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지금 애청자분들도 그런 순간이 그럼요.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주경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